노랗게 물든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계절은 무엇일까? 단편소설, 인생 유통기한. 길동은 회색빛 사무실 건물을 빠져나오며 가방을 고쳐맸다. 등 뒤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은 얼음창처럼 차가웠다. 그의 손에는 방금 수리된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자진 퇴사라고 적힌 그야말로 깔끔하게 빈손으로 나가는 서류였다. 길동씨, 억울해도 어쩌겠어. 좋게 좋게 나가야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뒷말이 안 나오지. 우리 바닥 좁은 거 알잖아? 내가 한 달이 건너면 네 다음 직장 사장님 사촌의 팔촌이랑도 아는 사이일걸? 퇴사 처리를 마칠 때까지 따라붙던 팀장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웅웅거렸다. 사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법무법인 사무장까지 지냈던 길동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잘 알고 있었다. 팀장의 블랙리스트 협박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노조법 제81조를 엮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작성할 법전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하지만 길동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차가운 이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의 법 시스템에서 이런 싸움의 끝은 대개 남는 것 없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길고 지루한 소송 비용뿐이라는 것을. 승소해도 이미 영혼은 가루가 된 뒤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법전 대신 사직서를 선택했다. 지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잠시 물러난 것이다. 사직서를 던지기 직전의 상황이 스쳐 지나갔다. 퇴근을 딱 10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팀장은 본인의 골프 실력만큼이나 형편없이 엉망인 자료 뭉치를 길동의 책상 위에 내팽개치며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다. 이거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요약해놔. 그리고 내 차 세차도 좀 맡겨두고. 내일 골프 가야 하니까 기왕이면 왁스칠까지 빡빡하게. 그 순간 길동은 깨달았다. 이 회사는, 그리고 이 팀장은 자신을 유능한 직원이 아니라 언제든 지워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곳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나가는 거대한 지우개였다. 더 이상의 인내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길동은 대답 대신 미리 품고 있던 사직서를 꺼내 팀장의 앞에 놓았다. 세차는 사모님께 부탁하시죠. 전 이제 남남이라.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팀장이 뒷목을 잡고 쓰러져 병원비까지 청구할까봐 꾹 참았다. 그는 다만 인격을 모독하던 팀장의 얼굴을 뒤로하며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당당히 걸어나왔다. 원룸으로 돌아온 길동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숫자들이 마치 비웃는 듯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서바이벌 게임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월세, 생활비, 대출이자. 실업급여조차 없는 백수의 삶은 냉혹했다. 미혼이라는 사실은 기댈 곳 없는 고독인 동시에 굶어도 나만 굶으면 된다는 슬픈 다행이기도 했다. 백수가 된 지 일주일. 길동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법무법인 시절 인맥을 살려 복잡한 서류를 대행해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며 몸에 배어있던 사무실의 눅눅한 먼지를 땀으로 씻어냈다. 법전을 뒤적이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화려한 법률 용어 대신 거친 숨소리가 그의 밤을 채웠다. 고단한 노동 후 돌아온 새벽, 길동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그는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곳엔 고시 공부 시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필사했던 중용 제23장의 구절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며,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길동은 이 구절을 한자 한자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거대한 불합리나 냉혹한 시스템을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생계를 위해 쏟는 이 땀방울과 자기 속에서라는 이 작은 일에 지극한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을 바꾸고 자신의 세상을 다시 밝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길동은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치열한 삶의 틈바구니에서 결코 시선을 거두지 않겠노라고. 법은 존재하나 정작 약자에겐 법 없는 세상이나 다름없는 이 비상식적인 시스템에 반드시 균열을 내겠노라고 말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 훗날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법이 진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혁에 작은 바람이라도 일으키겠다고 그는 스스로와 약속했다. 마침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른 순간 길동은 비로소 막혔던 숨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류이기 이전에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이자 너 정말 고생 많았다는 셀프 칭찬이었다. 비록 실업급여도 기댈 곳도 없는 막막한 시작이었지만 길동의 가슴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근육이 생겨나 있었다. 그는 내일 면접을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구직 사이트의 지원 버튼을 눌렀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길동의 눈에 비친 햇살은 어제보다 훨씬 투명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다시 숨을 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자신을 대경하게 여기며 나의 유통기한을 무한대로 갱신하는 것임을